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제가 가격 차트에 올리는 응용 수식을 계속해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가격 차트에 올리는 기준선을 한번 만들어 봤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피봇의 중심값, 피봇의 1차 저항, 그리고 피봇의 2차 저항의 수식을 서로 합성 치환을 시켜서 하나의 기준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봤던 거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피봇, 중심, 1차, 2차.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치환시키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피봇의 1차 지지, 피봇의 1차 지지, 그다음에 피봇의 2차 지지도 서로 치환을 시켜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5가지로 이제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수식 강의를 보고 치환시키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피봇의 1차 지지, 2차 지지,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1차 지지와 2차 지지도 치환을 시켜서 한번 총 5가지의 패턴으로 한번 구성을 해서 수식을 한번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이제 가격 차트에 올리는 또 독특한 기준선 하나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이제 이름하여 BNF 계리율 기준선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BNF의 매매 기법을 착안해서 만든 이제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BNF, 이제 BNF는 누구인가? 자, BNF는 이제 일본의 천재 트레이더라고 불리는 트레이더입니다. 1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우리 돈으로 4천억을 BNF 매매 기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그런 천재 트레이더의 매매 기법인데요. 근데 현재까지라도 이 정확하게 어떤 매매 기법을 사용해서 어,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값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BNF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매스컴뮤니티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매매에 어떤 참고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25일 이동평균선의 25일의 계리율, 그러니까 25일에 최저가가 나고 25일에 최고가가 났을 때 그 사이에 어, 퍼센트 계류를 따져서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500만 원에서 700개, 500개에서 700개의 종목을 모니터를 하고 그 중에서 과도하게 하락하였거나 동일 섹터에서 비슷한 종목 가운데 주가가 지지분한 종목을 매매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원리가 25일의 이동평균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25일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기준을 잡고, 이 계리율, 25일 이동평균선에서 25% 이상 계리율을 보이는 종목을 주로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BNF가 어떤 이 매매 기법에서 뭐 책을 쓴 부분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매매법을 강의하는 그런 강의 동영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BNF의 어떤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매매하는 스타일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취합하다 보면 어, 이동평균선 25일 저는 이제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잡겠습니다. 그래서 25%의 계류율에 나는 종목을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BNF의 이 매매 기법에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천재 트레이더의 매매를 해서 이 천재 트레이더가 매매를
이런 자기 방식대로 매매를 했는데 그 매매를 해서 무려 4천억 원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관심사를 좀 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매 기법에서 이제 추정되는 매매 기법이 바로 25일 2평 매매입니다. 25일 2평 매매인데, 자, 그러면 한번 이 원리를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NF가 매매를 했던 방식 중에 25일 이동평균선의 계류율.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 2평에서 25일, 그 다음에 지수 2평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종가가 아닌 저가로 하겠습니다. 그 저가 부분, 25일의 저가 부분에서 25%의 계류를 보였던 종목을 매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 매매를 주로 했다고 하는데, 이 트레이딩 할 때,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25일에 이제 최저가가 있습니다. 25일에 저가 이동평균선입니다. 지수 2평 25일. 여기서 주가가 지수 이동평균선 저가입니다. 종가가 있는 저가 부분입니다. 자, 올라탔죠. 올라탄 다음에 상승하고 25% 이상 괴리를 보이고 하락했을 때 25일 2평에 올랐었을 때가 원리로 따지다 보면 매수 타점이 되겠죠. 또 괴리를 보이고 상승한 다음에 25일에 저가 부분에 눌림받고 상승하는, 여기가 이제 타임이라 볼 수 있겠죠. 또 한 번 보면 25일 2평을 깨고 내려왔다가 25일 2평에 올라서면서 이런 계류를 보입니다. 자, 이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25일 2평 저가 부분에서 25일 계류 보이다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25일 2평에서 이탈을 하고 다시 회복해서 올라타면서 눌림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지가 되면서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눌림 줬지만 지지를 못하고 이탈했다는 얘기죠. 이탈하고 다시 회복하는 요 부분이 트레이딩의 패턴이 되겠죠. 지지를 못 받고, 그죠? 개를 보이고 하락을 하고 지지를 못 받고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상승을 하는데,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야 된다. 25%의 이제 계류율이 이제 발생한 종목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에서 계류율을 보이고 눌림 주고, 그죠? 그 눌림 주면서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해서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죠. 25일에 이제 최저가가 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25일 2평 이 저가 부분 이탈했다는 거는 최저가가 났다는 얘기죠. 최저가가 났던 부분이 여기가 최저가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가 신고가죠. 저가의 신고가 나면서 이런 부분 25일 2평에 회복을 하면서 상승.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25일에 저가 부분에서 계속 행보를 보이다가 급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을 보이면서
큰 상승을 보이고 계속해서 이제 계류를 발생시키면서 가죠. 그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매매 타점을 잡는 건 어느 부분이다? 바로 25일 이평에 눌림을 줄 때, 그때 가장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란 얘기죠. 상승하고 눌림받고 회복했다가 25일에 다시 눌림받고 상승했다가 25일에 눌림받고 다시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항상 어떤 기준과 원칙의 매매를 할 때 이런 이제 기준을 좀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동평균선에서 나는 25일 이평의 계리율 매매를 하겠다. BNF처럼. 그러면 일단 하나의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어주는데 BNF가 그 원리, 매매 원리가 됐던 게 뭐냐면 25일 이평에서 25%에서 20%의 계류를 보이는 부분, 25%의 계류율이 보이는 부분에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이 계류를 일일이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주는 하나의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선을 했을 때 25일 이동평균선, 지수 2평입니다. 저는 지수 2평에서 저가 부분, 저가 부분에 이제 주가가 눌리고 이 계율의 기준선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요 사이의 간격과 그 다음에 주가가 이 기준선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눌림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이탈이 되는지 요 부분에서 보면 이탈을 했다고 해서 손절을 하면 또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탈을 하더라도 하나의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면 일목균형표의 이제 후행으로 보는 겁니다. 후행으로. 후행 스팬이 이 기준선을 돌파해 나가서 위로 상승했을 때는 무조건 지지를 받는다. 자, 후행 스팬을 보세요. 이 기준선 요 라인에서 요 기준선을 돌파할 시기 때 그리고 이 돌파하고 이 기준선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속성을 보여준다. 자,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원리를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자, DI를 보시게 되면 자,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지속성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후행 스팬이 돌파했던 요 시기를 여기로 이제 보게 되면 26일이죠. 자, 여기는 이제 돌파했던 시기입니다. 26일로 돌파했던 요 시기가 하나의 이제 매매 타이밍이 되는 거죠. BNF의 매매 기법의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써니전자를 한번 볼게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됐던 거죠. 그러면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지속성이 없다. 이제 트레이딩은 됐죠. 트레이딩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뭐 단타라든지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이렇게 후행 스팬이 이렇게 25일 이평 저가를 돌파할 때 그 트레이딩 하면 되겠죠.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은 나오겠지만 지속성을 보려고 하면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좀 뚫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뚫어줘야지 이제 지속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성이 나오는 26일로 가고 있습니다. 구름을 뚫어줬던 26일로 가면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 타임을 잡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뚫어주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도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런 부분.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6일로 가면 바로 이날이죠. 이날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좋다. 이 부분. 이오 테크닉스. 지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방에서 종목 추천을 했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종목 추천하는 이런 것도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메카로드. 자, 여기서 이제 30% 상한가가 나왔죠. 자, 여기서 그러면 눌림을 줘서 지지를 받을 부분입니다. 이게. 지지를 받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림을 주더라도 지지를 받는 부분. 지속성이 있죠. 어느 때부터 지속성이 있었나요? 여기서부터 지속성을 좀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준선, 응용 수식으로 됐던 이 기준선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제 BNF의 이제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BNF. BNF가 이동평균선 25일에서 20%에서 25%의 계류율을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그 계류율 차이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우리는 어떤 걸 보냐면, 이 계류율을 보이는 이 기준선, 20%와 25%의 계류율을 보이는 기준선을 일목균형표의 구름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속성을 보기 위해서 바로 후행 스팬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지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원리가 들어있는 그런 기준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 지우고 나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후행 스팬과 일목균형표의 구름으로 이 기준선을 좀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렉트로 일목균형표라고 검색을 하세요. 일목균형표라고 검색창에 이제 검색을 하면 수식이 나옵니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수식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BNF 계리율 20, 25 일목균형표. 자, BNF 계리율 20, 25, 그 다음에 구름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하고요. 지금 복사된 이제 수식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수식 1번에 있는 것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모두 지우고요. 수식 1번에서 25일, 25일 저가라고 하겠습니다. 25일 저가.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MA, 여기서는 저가입니다. 저가. L, 25. 그 다음에 이평의 종류는 지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을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되는데요. 그냥, 뭐, 기준선을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 스팬 남겨두고요.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름을 표현한 부분에서, 다 지우겠습니다. 수식 4번, 수식 5번. 다 지웠죠? 그 다음에, 보세요. 1번에 25일 저가, 그 다음에 기준선 그대로 있고요. 후행 스팬 수식 그대로 있습니다. 4번과 5번만 이제 새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뭐냐면 25일 저가에서 25%의 계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20%의 계류율부터 보겠습니다. 수식 4번 20%
자, 이렇게 수식 이름을 줘놓고요. 자, 잘 보시면 됩니다. A는, A는 로이스트라고 해서 최저가를 말합니다. 로이스트, 최저가. L, O, W, E, S, T 하면 로이스트, 최저가를 말하는 거고요. 가로 열고, 저가, 저가 부분이죠. L. 그 다음에 25일입니다. 기간은 25일.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지수, 네, 지수. 자, 이렇게 하면 25일의 최저가에서 25% 계리율. 그러면 20%죠? 20.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기준선으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기준선을 표현할 때 바로 value n이 있습니다. value n. value n. 자, 기준선을 표현할 때 value n.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점은 1. 그 다음에 A를 표현하는 거죠. 20% 계류율을 A를 표현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 표현합니까? 바로 발생한 지점 A에다가 표현해줘라.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0% 계류율 기준선을 이제 설정했고요. 이걸 복사를 하고 5번에다 기준. 이게 여기다 해야 되는데.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25% 수식 5번. 25% 계류율. 그러면 여기서 1.20을 1.25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1.25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수식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수식 1번 25일 저가, 수식 2번 기준선, 일목균형표 기준선이죠. 수식 3번 후행 스팬, 수식 4번 20% 계리율, 수식 5번 25% 계리율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라인 설정에서 자, 저가 부분 25의 저가 부분은 황금색으로 7포인트 하겠습니다. 기준선 5포인트로 맞출게요. 후행 스팬 5포인트로 맞출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그대로 놔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해 보시면 요건 다 지워야겠죠.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작업 저장 닫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밑에 하단에 있죠. 자, 이렇게 자, BNF의 계리율 기준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25%와 20%의 이 간격 계리율에 있는 기준선을 표현해 주면 자, 주가가 올라탔을 때 보면 후행 스팬이 확실하게 올라타줬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후행 스팬이 확실하게 올라붙으면 여기가 바로 어떤 거다? 매수 타임이라는 거죠. 지속성을 보는 거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지속성. 보이시죠? 가온 전선을 보게 되면, 이미 후행 스팬이 이제 뚫어주면서 이미 시작된 부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속성을 믿고, 뭐다? 눌림을 주면 이제 매수하라는 얘기죠. 눌림을 주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판단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지속성은 끝났죠. 지속성이 끝났으면, 뭐만 보면 됩니까? 눌림목만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뚫어주면서 지속성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26일. 26일 여기서 보면 이제 지속성은 확인이 됐고, 뭐만 보면 돼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 얘기죠. 눌림목을 기다려주면 되겠다. 보세요. 지속성. 자, 하나 이제 급등이 나왔죠.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지만 이 지속성을 확인하려면 뭐다? 후행 스팬이 이 기준선을 좀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성이죠. 눌림목만 기다리면 되고. 지속성이죠. 눌림목만 기다리면 되고. 지속성입니다. 눌림목만 기다려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다 지속성이죠. 지속성. 풍산. 뭘만 기다리면 됩니까? 눌림목만 기다리면 됩니다. 지속성이 나왔다. 눌림목만 기다리면 된다. 자, 분할 매수 구간이죠. 분할 매수 구간. 요걸 보시면 알겠죠? 분할 매수 구간. 슈니드. 분할 매수 구간. 자, 눌림목만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구간. 자, 이거는 아직 이 구간이 많이 남았죠. 뭘 하면 됩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자, 지속성이죠. 눌림목만 기다리시면 된다. 지속성, 눌림목 기다리기. 지속성, 눌림목 기다리기. 지속성, 눌림목 기다리기. 지속성, 눌림목 기다리기. 자, 지속성이죠. 눌렸죠? 매매. 자, 저항이 있다. 그쵸? 저항이 있다. 눌림목이죠. 지속성. 눌림목이죠. 지속성. 눌림목이죠. 만약에 이거를 후행 스팬이 깨고 나간다. 그러면 손절하면 되는 거죠. 자, 단기 트레이딩은 될 수 있지만 저항이 있다. 저항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 눌림목이죠. 지속성에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 저항이라는 거 보세요.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양전기, 조연료, 분할 매수. 요 구간까지, 요 구간이 이제 저항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항입니다. 그럼 이 저항에서 요 부분까지는 먹을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 주가가 저점에서 25일의 저점에서 주가가 25일로 주가를 올려놨죠. 그러면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가격 차트에 올리는 하나의 이제 기준선을 만드는데 이 BNF가 매매할 때 25일 이동평균선에 25%의 계류율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했다. 그럼 위로 25%에서는 선물에서는 숏 포지션을 잡았겠죠. 선물에서는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았을 거고 선물에서는 아마 숏 포지션을 좀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25%의 계류였을 때, 아래로 이제 25%의 계류였을 때 바로 롱 포지션을 잡은 게 BNF가 매매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주가가 25% 이상의 계율 상승이거나 25% 이상의 계율 하락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BNF는 매매 타점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BNF가 나는 이렇게 매매를 했다면서 어떤 매매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그가 쓴 저술이라든지 그런 저서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 그 방식이 아마도 이런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운영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